네, 2018년 6월 15일 금융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 이준동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6월 14일 우리가 녹화방송인데요. 선거하고 왔습니까? 예, 선거하고 왔습니다. 네. 이준동 전문위원은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상관없이 선거를 투표를 하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저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투표한 그 내용을 집에서 알면 집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역시 이제 이 대한민국 자체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파란색이고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아침 뉴스 보고 나오는데 뭐 당대표들 지금 다 사퇴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보수개혁 다시 만들겠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뭐 그런 말하긴 뭐하지만 저는 보수예요. 저는 보수입니다. 이 보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꽤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를 해도 질 줄 알았어요. 예, 투표는 안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역사적인 길을 쓰고 있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역사가 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보수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 하나의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투표는 안 했습니다. 여하튼 경마장이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뭐 현명관 회장이 사임 이후 마사회도 뭐 곧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본분대로 경마에 매진하면서 지난주 이준동 전문위원이나 쓰나미나 여기 뭐 우리 제주 강한남 전문위원이나 역시 최고를 자랑을 했고요. 그 결과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준비 잘한 만큼 금주도 이기는 경마 지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 제주 경마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연결부터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한 달 내내 우리 정통경마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어요. 뭐 나름 굉장한 적중들은 나왔습니다. 뭐 백룡전설의 뭐 광해청명, 여기 미인세상의 푸른 여왕, 뭐 완털막건으로 꽂아드리면서 뭐 두세 건씩은 꼬박꼬박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까웠던 게 이 제주꼬마와 이 백만장자와 제1왕초의 막건이 강한남 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번 연장인가 2번 연장 백만장자를 놓고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제1왕초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방의 마필이고 조규에 따라 뛰는 마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1왕초가 주력이었어요. 근데 백만장자가 마번에 없었는데 이거는 팬 여러분들도 되게 의아해했을 겁니다. 이 강한남 전문위원 오로지 조교인데 이 백만장자가 마번에서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뭐 초벌 예상이라든가 뭐 방송에서도 백만장자 제1왕초 언급해드렸던 맛길인데 일단 뭐 항상 준비는 돼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승부 의지가 요게 좀 항상 변수였던 맛길이었는데 뭐 저도 어쨌든 예상을 하면서 남의 얘기라든가 뭐
어설프게 듣는 얘기는 제가 잘 듣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뭐 그날 당일날 좀 뭐가 우리한테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이 있는 라인 쪽에서의 그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서로 좀 말이 안 맞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좀 실수가 일어나면서 예상에 좀 각이 틀어지면서 적중이 안 나왔는데 뭐 어쨌든 뭐 준비된 마필이 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마필은 뭐 안 되는 뭐 간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준비된 마필, 가는 마필 뭐 이런 게 좀 더 더해지면 좋은데 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냥 한글로 하는 건데 이 마번에 제1왕초가 완틀이더라고요. 백만장자가 없다라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여하튼 이 자리에서 강한남 전문위원이 백만장자와 제1왕초를 모두 다 언급드린 게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만큼 훌륭한 내용을 돈 주고도 못 사는 마번들을 강한남 전문위원이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는 제주 3경주입니다. 제레마 경주를 선택을 했고요.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강한남 전문위원의 내용 좋은 마필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 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편성 두수가 많지 않습니다. 단촐한 편성, 좀 인기마 적정 구도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경주 역시 8번마 보금산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사실은 지금 이 레벨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등급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군 1800점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가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8마리 좀 단촐한 편성에 편성 자체가 이렇게 약한 편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보금산이 이번에 입상을 하고 제발 이 편성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가 배당으로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이번에 좀 인기를 모으는 상황이에요. 1번마 일출전복이라든가 5번마 용쟁투 그리고 4번마 제 절대묵향 뭐 이런 마필들이 제가 방송에서 계속 배당으로 언급해 드렸던 마필인데 여하튼 이번에 편성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뛸 수 있는 입상의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 같고 안쪽에는 이번만 모래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직전 뛰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마필이 좀 풀리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단독 선행을 나가면은 버틸 수도 있을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안에서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은 여기는 6번마 금마루가 전력상 사실은 한 수 위에 마필이 맞는데 이게 좀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훈련 때 보니까는 좀 파행기도 약간의 파행기도 보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바란스 자체가 베스트 상태는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마루가 축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혼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뿐만 이제 금마루는 현장까지 한번 상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좋아지는 마필은 1번만 이제 공천포가 계속적으로 주행이라든가 발주, 스타트 이런 게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게이트 이점에 안장 자체가 전현중 카드라면은 이번에는 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5번만 에어홀드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안 가서 정지 많은 사연이 많은 마필인데 분명 마필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만 에어홀드로 역시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필 정도 배당권에 한 마필 정도 언급하면은 4번만 이제 품이라든가 7번만 상리공생 품위는 좀 말이 좀 좋아졌고 직전보다는 7번만 상리공생은 직전에 좀 안 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이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 3경주 이제 후천경주 4경주인데 여기 좀 인기 마필들이 좀 우세한 편성이에요. 5번만 세종도시가 강력한 인기 1위권인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 혈통 기대치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이번까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 티로스입니다. 티로스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그냥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오늘은 1번 게이트 이점에 편성 자체도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마필이 직전 뛰고 나서 또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에 더 한번 놓고 갑니다. 이 마필은 1번 티로스 그리고 세종도시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고
한 번만 장백천지는 최근에 상태는 좋습니다. 직전에 좀 앞에 낙마를 하면서 전기가 꼬였던 부분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만 한라비행은 직전 정도고 휴양마필인 4번 오가랑은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주 이번 경주 이제 한라마 경주인데 능력 차이는 있는데 이게 좀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번마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마체가 좋아지고 있고 걸음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은 이번에 역시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6번마 삼국정보는 저희들이 원툴 직전 경력죠. B범의 삼국정보 원툴로 이제 적용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때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1군 경주는 그만큼 기본 마필의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삼국정벌이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직전 휴양 적응 이후에 상태는 좀 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좋아진 마필은 7번마 이제 무한으뜸 10번마 지인달사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훈련 패턴이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이라든가 활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7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좀 배당권의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직전에 B범의 8도를 빼고 들어가면 삼국정벌의 접종으로 연결되는데 삼국정벌은 어떻습니까? 네, 삼국정벌은 이번이 직전보다 좀 더 마필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 B범은 이번에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주 삼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잘 체크했죠. 자, 제주 삼경주 강한 남전문연의 오늘 메인 승부 아마 금일 5개 경주 중 가장 혼전도를 보이는 경주 같아요. 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요. 강력한 중심이 없이 배당판은 완전히 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고 공략한다라면 한구라 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 5개의 경주, 쉬운 경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전문위원은 여기를 선택했어요. 한구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오늘 5개 경주 중에서 가장 혼돈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추기 없이 상당히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혼전 중에 이번에 좀 놓치면 아까운 그런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걸음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 철저하게 좀 걸음을 아껴놨던 마필이에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아껴야 되는 상황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 마필이 오늘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만났어요. 훈련 때 걸음을 봐서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기급 마필들도 어느 정도 옥속이 구분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지만은 적중도 나아줄 것 같고 그리고 배당 메리트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3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상한가를 때려볼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주 삼경주 들으셨죠?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마필,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긴 뭐하지만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 여기 출전한다라고 합니다. 혼전 구도 속에 중심만 잘 잡고 공략한다라면은 중배당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주의 1인자 강한 남전문연의 금일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많은 관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부산 방송에 들어갑니다. 네, 6월 15일 금요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부산경마 승부처 고자입니다. 자, 쓰나미 268 경주 준비했습니다. 2경주, 6경주, 8경주 이준동 전문위원 4경주와 7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군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준동 위원. 예, 7마리 단촐한 편성에 보여준 모습은 4번 패션왕인데 제가 부산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서울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손병철, 손병현 여기에 배삼성 자 이분들이 전부 이한 목장입니다. 4번 패션왕이 지금 편성을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했는데
편성이 조금만 강하면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편성 자체가 너무 보여준 말들이 없기 때문에 4번 패션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 자체가 고질적으로 어깨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 자체가 삐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가 고민이 좀 됩니다. 편성을 읽고 이 패션왕을 놓고 때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 어깨가 좋지 못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돌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인데 일단 예시 상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이 4번 패션왕 예시장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상태가 100%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깨 자체가 이게 원래 망아지 때부터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성이 조금만 강하면 뺄 건데 일단 너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상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편성이 진짜 너무 약해요. 네, 금주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조성공 기수를 모르고서는 이거 절대 못 이겨요. 경마가. 이 조성공 기수가 6월에 1승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다 아사무사예요. 지금 뭐 썬더샤워나 뭐 삼경제 호르텐스, 로열블루, 여기 미스터 스케, 말롱도르이지, 뭐 콘타도르. 마음만 먹으면 또 다 끌고 올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금요 경마의 키는 이 조성곤 기술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 경마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인데 이 썬더샤워는 직전 보면은 최적 쥐어 짠 마필이에요. 완전 껍데기 뱀 마필이고 이 데뷔가 좀 늦어졌던 마필이고 뭐 직전 뛴 거 보면은 솔직히 추천은 못 하는데 이 4번 패션왕을 제외하고는 편성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겁니다. 18점 마필 7번 탐라늘도 직전에 이게 내용이 있었거든요. 원게이트 배정받고 말 좋아졌다라면서 앞에 한번 가보겠다. 배당판 팔려놓고 보여준 게 없단 말이에요.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이번에 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썬더샤워, 이 조성공 기수가 만약에 이거 1경주에 들어오면은요, 그날 금요경마 팔리는 마필들은 다 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썬더샤워, 이번엔 조성공 기수를 뭐 불러놓은 이유가 있겠죠. 뭐 30조 주정 기수 맞지만, 뭐 이런 말 원래 안 타지 않습니까? 뭐 게이트 2점 있고요. 4번 패션왕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1000m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고요. 앞선 따당 막권 부르려고 메인 승부로 지정한 거 아니에요. 뭐 3번 헌터파크와 18조 마필 8번 클로버퀸 이 두 마리 부르려고 메인 승부 지정한 거 아닙니다. 경마 절대 이렇게 쉽게 안 들어오고요. 이 중에 하나는 제가 내용으로 잘라 드릴 거고요. 여기에 지금 망아지 6번 엘드림도 주행검사 2번에 합격한 마필인데 모래 반응은 좋다라고 합니다.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막권 살 정도는 아니고 이번 환상 독주 뭐 편성 약해 팔리는 거지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 지금 편성 약하다라면서 팔려요. 3팔이 대길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는 안 온다. 두 번 모두 아낀 마필, 골마경 때문에 두 번 모두 아껴놓은 마필 하나가 출전합니다. 그 마필을 아예 중심에 세워놓고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뭐 마필도 단촐하지만 오전장부터 쓰나미는 배당으로 노림수를 들 것입니다. 대길 막건 부러뜨리고 아나짜리 마필을 놓고 때리는 쓰나미 중배당 1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1200 국산 육군 이준동이요. 예, 3번 유로시랍니다. 뭐 복승식도 아까울 정도의 내용이고 뭐 직접 뛰는 걸 봐도 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 구간 선행 경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 뭐 선행이 아닌 경합을 펼치더라도 직접 보였던 발걸음이라면 여기서는 대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창만 해도 승부나는 마필입니다. 3번 유로신하고요. 6번 최강 스텔스 조교 봤습니까? 예, 조교 봤는데 뭐 무난한 조교입니다. 16주 만에 나오는데 안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무난하게 잘 훈련을 시행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역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일단은 최강 스텔스가 지금 현장 가면 아마 유로시나와 피스라이더가 이제 대길로 부각이 되는데 이 기본 능력은 솔직히 최강 스텔스가 대장이에요. 앞다리나 뭐 솔직히 4개월의 공백 때문에 배당판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뛰었던 가락지들 보면은
뭐 팔콘이나 에어블레이드, 여기 뭐 불멸의 마릿관, 그죠? 여기 로카드 세븐 이런 마필들하고 저항을 겨룬 마필이거든요. 예, 항상 편성에 상관없이 라스트는 뛰던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는 편성이 진짜 약합니다. 뭐 지금 이준동 전문위원이 추천한 뭐 3번 유로 신화를 제외하고는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이 마필의 내용이 좋든 안 좋든 뭐 말이 썩어 있든 뭐라든 6의 기본 능력은 봐줘야 된다. 섣불리 잘라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3번 유로 신화와 6번 최강 스텔스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준동 전문위원의 오늘 전반부 최대 선부처입니다. 1300 국산 육군 경주 11마리 접전입니다. 우리 이준동 전문위원이 야구로 따지면 5할 타자. 이 정보 쪽으로는 뭐 우리 전문가들 중에 대한민국 뭐 1, 2등을 서열에 올라 있는 전문가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진짜 뭐 오전 한 12시 되면은 배터리 갈고 뭐 충전시키고 뛰어다니면서 그만큼 이제 정보력에 중점을 두면서 예상에 임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이 부산 경마도 뭐 벌써 이한목장, 뭐 이한목장의 라인,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미되면서 더 좋은 패턴의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결과물까지 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마명, 자기가 추천하는 마명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사이즈거든요. 아무리 정보가 좋든 뭐 편성을 잘 보든 이 마번을 추천드리는 마필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사이즈가 있는 전문가예요. 이준동 전문위원의 마번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거는 뭐 이준동 전문위원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복기도 있지만 조교도 있지만 정보가 가미돼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준동 전문위원 지금 뭐 상승세의 전문가 뭐 계속해서 상한가를 때리고 있고요. 이 사경주 뭐 추마표가 뜨는 순간 여기서 한구라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의외로 배당판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축선적이 중요한 경주인데요. 이준동이가 오늘 전반부 양상한가 예고를 이 사경주에 드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쌍복 대가리를 놓고 7마리 존재하고 팔리는 말들 가운데 잘라내야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뭐 9번 시크릿 메모리, 10번 강한 질주 뭐 이런 말들부터 일단 잘라내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8번 로열 블루가 아마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뭐 배당판은 혼전으로 팔리겠지만은 근소하게 이제 팔이 대가리인데 8번 로열 블루도 대가리가 아닙니다. 배당판에 비춰진 인기 1위는 진카가 아니기 때문에 사경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8번 로열 블루를 뒤로 돌려놓고 복병마 안압짜리로 원틀 맞고 들어갈 건데 이 경주 뛴 거 보면은 추천을 못 드립니다. 근데 내용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자, 중심, 믿음의 중심은 모든 게 일치해요. 내용이고 복기고 훈련이고 싹 다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히 쌍곡으로 놓고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안 팔리는 안압짜리입니다. 이 배당판에 바람이 얼만큼 불지 몰라 하다고 충분히 10배는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부 사경주에서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외곽의 2마리 9번 시크릿 메모리와 10번 강한 질주 2마리는 이준동 전문위원의 오두마번에도 없다. 여기에 대길로 부각이 되는 8번 로열 블루까지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2시 반인데요. 이준동 전문위원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정보와 전개, 복귀, 조교까지 모든 것들이 일치한 이준동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라운드 1200 11마리 접전. 이번엔 중심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천년의 태양은 여기서는 와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백을 두고 출전했던 올 11일과 올 15일에는 전개 자체가 안 풀렸어요. 외곽 돌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2번 게이트의 정상 주기라면은 뭐 이번 천년의 태양은 와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여기서 이제 복병마 한 마리를 추천드리자면 자, 게이트 2점이 있는 1번 에이스 빅토리입니다. 자, 3kg 감량 여기에 원 게이트
오랜만에 거리를 1200m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1600만 뛰다가 1200 내려왔기 때문에 내측 최적의 조건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번 에이스 빅토리는 꼭 안고 가십시오. 네, 1번 에이스 빅토리 감량 2점에 원게이트 2점. 이번엔 노림수를 둬야 된다. 쓰나미는 이번 천년의 태양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온다라고 봐요. 이 정도 편성은 조선공 기수가 욕심을 낸다라는 판단이고 33조의 망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이 조선공 기수가 이 33조 말들 또 곧잘 의젓하죠. 받아들여야 되고 와줘야 됩니다. 껍데기 벗겨서라도 오지 않나. 이번에는 선행까지 노립니다. 이번 천년의 태양입니다. 자, 쓰라미가 준비한 2차 메인 승부 6라운드입니다. 1400 국산 5군 경주 19점 하필 3번 월드데이와 이번 철비가 대길로 팔리는 편성인데요. 여기에 직전에 제가 메인 승부를 한구라 해줬던 4번 스톤골드가 또 준대길로 팔리고 있고 여기에 18점 하필 승군전인 9번 골든웨이브즈 여기에 직전에 아쉬움이 있었던 1번 미스터 스캣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됩니다. 현장감은 19점 하필 3번 월드데이가 아마 압도적으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텐데 경합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안쪽에 1번 미스터 스캣이나 2번 철비, 여기에 4번 스톤골드 이런 마필들도 선행을 내줄 마음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탄력으로 3위 선행 가는 거 아니냐. 뭐 마음만 먹는다라면 조선곤이도 지금 1 가지고 선행 밀어보겠다라는 거고 스톤골드도 고개가 높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걸 성경윤이가 알고 있어요. 직전에는 뭐 결승전 꼬린 해구도 한 100m를 더 몰고 채찍을 댔단 말이에요. 왜? 쓰지 말라고. 이 말들도 습관이 있죠. 꼬린전만 되면은 안 뛰려는 습성이 있죠. 그렇죠. 예. 일부러 조져 놓는 겁니다. 다음에 때리려고 또 한번 때리려고. 경마는 1, 2, 3, 4, 9에서 끝나는데요. 9는 아니고 9는 이번이 아닙니다. 승군전에 이번은 아니고 경마는 뭐 안쪽에 4마리가 분명히 우위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언급드릴게요. 3번 월드데이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길 막권 이번 철비 2, 3 막권도 100원짜리 하나 살맘 없습니다.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잘해줄 겁니다. 껍데기 벗겨서라도 쥐어짜서라도 저는 끌고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 이게 또 이후까지 제가 현장에서 정확히 보고 드리면서 믿는 마방 19조 3번 월드데이 놓고 때리지 않겠다라는 거. 여기에 대길 막권으로 부각이 되는 이번 철비 2, 3의 막권 10원짜리 하나 살맘 없다라는 거. 경마는 안쪽 4마리에서 끝난다라는 거. 쉽죠? 쉽죠? 여기서 한구를 하겠습니다. 6라운드 의외로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1300 11마리 접전입니다. 이준동 위원. 자, 바로 이번 경주가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로 준비한 경주인데 5번 하늘공주와 9번 럭키코리아의 최저 배당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 2마리가 현장 가면 깜빡이로 팔리는 편성인데 자, 요거 인정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일단 9번 럭키코리아는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고 뭐 승군전에 관계없이 9는 조금 인정을 할 건데 문제가 5 하늘공주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번 하늘공주만큼 뛸 말은 여기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조인권이가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좀 덜덜합니다. 뭐 자시라면 인정이 되겠지만은 이 덜덜한 가운데 대길 막권 살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막권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5번 하늘공주만큼 뛸 말들은 여기에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분명히 대길 막권 무시하고 들어간다라면 한구라가 나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메인 승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4경주, 7경주 2개 메인 승부 준비했고 이준동 전문위원은 오늘 제주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 이 7경주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해드린 것 같아요. 9번 럭키코리아는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간다. 여기 5번 하늘공주가 불안하다. 현장 가면은 어차피 9호가 대길이에요. 이 대길 막권을 부러뜨린다. 모든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5는 한마디로 완전히 잘라내고 지금 괴물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5 정도는 이길 마필이 여기 많이 출전한다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역시 7경주 이준동이 준비한 금일 후반부 최대 승부처 내용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많은 관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8라운드 쓰라미가 준비한 오늘 3차 메인 승부입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12마리 접전. 3번 발롱도르이지. 요거 현장에서 간다면 요거 놓고 막건 삽니다. 이거 놓고 막건 사십시오. 끝이에요. 부연 설명 없습니다. 3 놓고 잡은 거예요. 3 놓고. 발롱도르이지 이번에 놓고 때릴 건데 뭐 이 정도 편성 만나기 저는 힘들다라고 봐요. 뭐 정말 뭐 좋은 애나 뭐 럭키 블레싱, 뭐 코리안 포스 이런 마필들이 지금 100길로 형성이 되는 편성이라면 이 발롱도르이지의 의지만 강하다면 저는 그냥 온다라고 봅니다. 승부 의지는 알 수가 있냐. 이 조성군 기수의 오전장 흐름 보고요. 자, 한번 잡아내 볼게요. 3번 발롱도르이지 꼭 챙겨가시고요. 뭐 오전장부터 계속 예고는 드릴 건데 여하튼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라운드 쓰나미가 준비한 3차 메인 승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꼭 현장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라운드 1200입니다. 10마리 접전 이준동이요. 예, 배당 마필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미라클 볼트인데 자, 그럼 자체는 뭐 다 나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3번 유로파라든지 5번 콘타도르, 뭐 부경대박, 샴페인 파티. 자, 이렇게 발빠른 말들이 많은데 이 앞선에서 쉽게 따당으로 끝난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체는 다 나왔지만은 전개로 풀어보는데 최근에 이 7번 미라클 볼트를 보면 3월 25일 날 착차가 없었어요. 그냥 뭉쳐서 들어오는 가운데 2.25 마신. 5월 6일 날 보면은 역시 3마신이 조금 넘는 가운데 4착. 자, 이번에 이 말 자체에 라스트 한 발은 통한다고 판단합니다. 왜? 새벽 훈련 자체가 습보 훈련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습보 훈련까지 시행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7번 미라클 볼트는 안 팔려요. 이 현장 가면은 그냥 굉장히 배당이 높을 건데 모든 승식에 한번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쓰라미는 5번 콘타도르. 그래도 강한 말들하고 다 좋은 마필이에요. 부담 중량 뭐 세계반에 늘었든 뭐라든 여기는 지금 국산군 편성치고는 그리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뭐 직접 뛴 거 보면은 뭐 카스바 프린스, 뭐 샌디에고 마린, 그 직접 뭐 캡틴 포스, 뭐 에이스 돌품 이런 마필들과 자음을 겨룬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준 능력으로는 5번 콘타도르가 일단 뭐래도 맞춰봤지 않습니까? 이성재 불러놓고 뭐 따라도 가봤고 뭐 앞에도 가봤고 가장 안정적인 마필 아닌가. 기본 능력은 우위에 있습니다. 5번 7번입니다. 마지막 10경주입니다. 1400 혼합 3군 경주 이준동이요.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7번 CF스타를 추천드리는데 역시 배당이에요. 이 김현중이 불러놓고 2.5kg 감량을 받고 나오는데 직전 뛰었던 말들 뭐 파크맨도 직전에 지난주 우리가 한구라 만들었고 여기에 뭐 로카드 세븐은 그 전주에 또 들어왔고 CF스타가 이제 착차 없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도 앞선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 8번 쿠바의 결정, 9번 카스바 프린스, 10번 신영명.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굉장히 두터운데 1200m 거리, 1600 거리라면은 굳이 선행마들의 불안 요소를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선행 경합을 해도 되는데 이 선행마들이 많은 편성이 잘 부러지는 경주가 1400거리입니다. 직선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써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인데 자, 그 전개의 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7번 CF스타다. 자, 구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배당 마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승식 활용하십시오. 네, 쓰라미는 5번 아임요마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필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군전이든 뭐든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는 판단이고 상대 마필들이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면 뭐 기승기수에 상관없이 예전엔 초반 자체도 못 따라갔던 마필인데 마필에 힘이 붙으면서 이제 발주 능력까지 초속까지 이제 늘어난 마필입니다. 직전에 또 이길 만큼만 이겨낸 전력으로서 발주만 잘 받아낸다라면 5번 아임요마드의 잠재력은 뭐 솔직히 말해 저는 1군까지 뭐 지금 이온테마주의 기동마가 아임요파도 아닙니까?
이 아임유의 마더 역시 뭐 1군까지 저는 갈 마필이란 이 잠재력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5번 아임유의 마더 한 번 더 연투가 가능한 마필. 여기 배당은 7번 CF 스타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외로 좀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 분명히 이기는 경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한 경주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조성공 기수의 기승술, 뭐 이런 오전장 흐름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면서 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좀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상경주 번째 첫 번째 금요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3세상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뚜렷한 충마가 없어요. 1번마 장백기상이 참 개투였건 복도 있고 직전에 아쉬운 3차권이고 다시 한번 승부 의지를 보일 그런 찬스를 맞이했다 보여지고 있고요. 전국위로 힘창금 별 볼일 없다 판단하고 있고 5번마 참매가 직전에 제주말 일각에 있는 김대원 기수가 탔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실전에 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00점 등급에서 올라오고 나서 아주 바닥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필이 3000점 등급의 기준에 있던 마필이었고 2800점 등급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제 등급에 내려왔다는 거죠. 좀 무리한 그동안 무리한 3000점 등급에서 경합을 이루면서 바닥을 헤맸는데 어느 정도 이제 1800점 등급이라면 한 단계 내려오는 1800점 등급이라면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이라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안고 가야 될 마필 중에 하나고 자 9번마 청록비상이 직전에 역시나 뭐랄까요 불안했던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죠. 권진영 기수가 제발 늑발만 하지 말라네 기어코 늑발을 해버리면서 졸전을 거듭하네. 자 적인 기수 불러왔어요. 박기영 기수를 불러왔습니다. 박기영 기수가 예전에 목욕탕에서 자빠지고 나서 머리를 다친 머리 수술까지 갔던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던 기수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좀 다친 뒤로는 다 평판이 나왔죠. 제주 경마장 사람들은 다 알죠. 일반 생활하는 데는 뭐 별 무리 없는데 좀 뭐랄까 언어 소통에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좀 고초를 겪고 있는 박기영 기수인데 그만큼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리죠. 그냥 좀 자기 위주로만 열심히 뽑아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주마에서는 김대영 기수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아야 될 인류 기수 중에 하나고 제주마에서는 그 뒤를 이을 기수가 박기영 기수예요. 박기영 기수는 진짜 탔다 하면 그냥 무작정 밀어뜯기는 힘있게 타는 제주마는 힘있게 타야 돼요. 뭐 머리를 타서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발주만 제대로 받는다면 마필 능력을 뭐 5월 26일 경주 앞선 1경주 선급했던 뭐인지 패차하고 정말 34배를 놓치고 86배를 터뜨렸던 그 경주 대령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찬스를 박경훈 선수가 보여줄 거라 기대할 수 있겠고요. 9번마 프로티우스가 직전에 권익기수 타고 전개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4차권에 거머졌는데 적인 기수는 안덕수 기수라면 이 마필 분명히 조교 상태에서 가장 좋게 봤기 때문에 저 역시 직전에도 이 프로티우스를 축으로 놓고 왔었는데 자 안덕수 기수 다시 한번 기승한다면 이 마필 능력을 이끌어낼 찬스를 맞이했다 판단합니다. 자 10번마 여왕시대 역시 승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죠. 직전에 1800점 등급하면서 막판 투입력 강하게 보여줬죠. 기록되는 저조하지만은 마필 능력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판단합니다. 게이트여권 다시 한번 밀렸다 하더라도 추입 전개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선을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청록비상이 압도적으로 튀어나온다면 승부 타임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겠지만 청록비상이 또다시 늑발길을 보인다면 이 편성에서는 나올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1번 장백기상 이 정도 한 마필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은 전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앞선이 빠르지 않다면은 분명히 10번 여왕시대가 직전 회에서 다시 한번 이끌 승부 타임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개를 이끌 타임은 갈 수 있다 판단하니까 10번 여왕시대. 자 여기서 노리고 가는 마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마필들이 장백기상
그리고 5번마 천매, 8번마 총록비상, 9번마 프로테스, 10번마 여왕시대. 이 5마필 안에서 조합을 해갖고 끝낼 건데 충만은 선정이 났습니다. 믿음에 대한 조교 상태를 봤을 때 주력권, 적어도 3, 40배 노려갈 수 있는 주력권을 언급하고 올 수 있겠는데 뭐 뚜렷한 충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 최저배당 하더라도 8, 9배, 10배 선에서 끝날 편성인데요. 저 뭐인지는 믿고 가는 충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 마필로 조교상시 확실하게 받고 이번에 경주 여건 아주 좋아졌다 판단하는 그 마필에 힘을 실어서 정말로 2번 막건으로 정리해 들으면서 이 상부처 깔끔하게 여러분께 적중으로 안겨드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경도 기대하신다면 강승부에 강한 모현진의 정점을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한라마 1등급 연륜오픈 핸디캡 경주인데 자, 마필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한라마 1등급이지만 명마탄생을 빼놓고는 1.5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정할 마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최강의 난이도, 뭐 4번마 비범이겠죠. 3연승의 정점을 찍고 있는 3연승 가도를 내달리고 있는 그런 마필. 이번에도 뭐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직전에 비교적 여유가 남겨놨기 때문에 이 4번마 비범, 뭐 현장 조교 상태에서도 뭐 다리 상태 아무 이상 없고 뭐 무난하게 1610m도 주파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번 비범을 놓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판단합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자, 3번마 신천바람이 직전에 강한 많은 인기도, 강축으로 인기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1600 마지막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졸전을 거뒀죠. 이번에 또 팔릴 상황이에요. 전개적으로 봤을 때 선행전개인데 글쎄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는 최대 복권권 마필, 백판 마필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현장에서 불러드리는데도 이 마필이 인기도를 잡혀간다? 그럼 저한테 침을 뱉으십시오. 아니요. 전 조교식 분명히 마필 능력에 변화가 왔다는 거. 그 기수와 그리고 조교사의 번갈아가는 조교를 통해서 마필 걸음에 눈에 띄게 좋아진 편성 보니까 이 한라마 1등급 편성인데 저는 마필 능력으로 의외의 전개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예전에도 강한 모습 보였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걸음력만 돌아온다면 충분히 더한 능력을 뽑아낼 마필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워낙 혼전이다 보니까 후차 혼전이다 보니까 새 마필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배당 마필로 전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경주 5경주에서 답을 전하는 모습 자신있게 보여드릴 찬스입니다. 모인지를 믿고 이 5경주 함께 하신다면 승부처인 만큼 승부처에 걸맞는 적중과 배당 한 수 꼭 이끌어내는 모습으로